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을 상납받았다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자질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이 정호성 비서관은 이제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고요. 예. 추가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어젯밤 늦게 예.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렇죠. 지금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마 예. 오늘 밤 늦게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 게 지금 사실로 밝혀진 상황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재만 전 비서관이 무슨 증언을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돈을 받아서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올려 보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것과 별개로 매달 1억 원씩 돈이 이제 국정원 청와대로 넘어간 것이고요. 예. 이와 별개로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또 1,50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뇌물이 아닌가 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돈을 받은 시점에 세 명의 전 비서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이제 아파트를 다 한 채씩 강남에 마련을 했는데, 예. 혹시나 비슷한 국정원- 시기에 산 건가요? 그렇죠. 예. 비슷한 시기 2014년도에 전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약 예. 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9억 원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고요. 예. 그게 보통 지금 한 3억에서 2억에 3억 정도 오른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돈이 혹시 그쪽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4.13 총선을 앞두고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TK 지역의 친박들 중에 누가 나왔을 때 가장 당선이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여론조사 비용, 원래 10억을 요청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5억만을 지불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고, 그 5억 원의 돈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원한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5억 원을 받아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흘러 들어왔고 그 돈이 선거에까지 이용되고 활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본인들은 뭐 국정 운영 차원에서 썼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뭐 실질 심사 결과 나와봐야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실질 심사에서 지금 안봉근 이재만 예. 두 전 비서관은 특히 이재만 비서관의 예. 경우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국정원의 요구에서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질 않았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통치자금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뭐 이 개인 착복이나 이런 건 부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 혐의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진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일 수도 있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까지 아마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오늘 영장 실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와 국고 손실 혐의, 이거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국정원의 이제 전 직원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세히 그 사실관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매달 1억 원씩 특수활동비를 이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해서 전체 총액이 40억 원 정도 되는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어디로 이제 흘러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에 쓰인 것 같습니까? 그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일단은 개인이 매달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쓰기는 어려웠을 거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신복이잖아요. 이분들이 뭐 개인 용도로 쓰기는 어려웠을 거다. 다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에 별도로 받은 돈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국정원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어떤 활동비로 쓰라고 줬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나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는 초기에는 매달 5천만 원, 그 다음에 그 1년 정도 매달 5천만 원이 국정원에서 갔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매달 1억 원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네. 합쳐서 이 40억 원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종의 통치자금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진술대로 결국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이 어떤 용도로 쓰라고 했을 때 아마 총무비서관이 그걸 집행을 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썼는지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또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비서관들은 예. 자기들의 직무 범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는 제2부속 비서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뭐 일부 홍보 업무와 소외된 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 창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청와대가 설명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직무를 벗어날 거에 대해서는 이 대가성 문제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 총무 역할을 했는데 역시 직무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 대통령의 경우는 뭐 직무 범위가 제한돼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포괄적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다는 게 법적의 의견 같습니다. 뇌물죄와 연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 그러니까 처장들이나 아니면 국정원장까지 포함해서 예. 문고리 3인방이 직접 대통령과 가까운 직은거래에서 보좌를 했기 때문에 예. 국정원의 어떤 직책을 임명할 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뭐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국정원 인사에 일정 부분 개입됐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설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관계를 좀 밝혀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을 받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직책을 주거나 자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면 그건 뇌물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국정원이 매달 특수활동비 1억 원씩을, 물론 대통령 지시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면 개인 비서관들에게 용돈처럼 주어졌던, 또 정무 수석들에게도 돈이 건너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청와대 근무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분들한테 돈이 건너갔다고 하면 국정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수사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보면 결국 뇌물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면은 결국 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비자금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는 물론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 추측을 좀 해본다고 하면, 제2부속실이 사실 했던 일이 그 전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나온 게 뭐겠습니까? 최순실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비선 실세라고 보여지는 그 최순실에 대한 보좌 역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비선 의료진들을 들락날락하는데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의상비라고 해서 따로 최순실이 의상실을 차려놓고 거기에 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월급에서 나가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증식을 보면 예금은 연봉이 그대로 예금으로 옮겨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예. 변화된 상황들을 보면.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돈이 일부 뭐 비자금이든 통치자금이든 정치적 목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최순실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는 그런 부분에 돈이 쓰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아까도 좀 언급했습니다만은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 네. 원을 그 국정원 자금으로 조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총선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과거부터 청와대가 이 비공식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떤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관련 비용을 어디서 조달해서 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드러난 적은 없죠. 예. 대체로 청와대도 지금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쓴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국정원에서 5억 원을 가져다가 그 여론조사 업체한테 줬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갖다 전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역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고, 지금 청와대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도 그랬고 과거의 청와대들도 정부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승리를 해야 예. 소위 국정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총선에 신경을 쓰는 건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예. 지금까지라고 하면 박근혜 전 정부까지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지난해 총선 전에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민주당에서 분열이 생겨서 국민의당이 생겼고요.
그걸 계기로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가 180석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그 굉장히 낙관론을 펴고 있는 상황이었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상당히 낙관론에 기초한 이런 상황에서 친박을 가능한 한 많이 심기 위해서 특히 TK 지역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핵심 친박들을 심기 위해서 많은 여론조사를 한 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때 소위 진박 마케팅 뭐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던 차고요. 그래서 소위 일부 비박계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도 있었고 예.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활용을 했고 그 여론조사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 돈을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갖다 쓴 거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결국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비용을 이제 조달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죠. 청와대가 뭐 이게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예. 상황에서 직접 여론조사했다는 것도 이제 드러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물론 이제 뭐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처럼 관례적으로 해왔다 하더라도 그건 조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 입장에서 바람직한 건 아니죠. 당에서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새누리당에서 예컨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사실 그 5억을 가지고 했던 그 설문조사도 결국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론조사도 예. TK 지역에서 친박 중에 누가 나가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냐 하는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본인들한테 충성을 당할 수 있는 친박 감별을 하는데 일정 부분 돈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에서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청와대가 그런 부분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아무튼 전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예컨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상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돈이 왜 국정원에서 오냐는 거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비밀이 유지해야 되는 그런 요소에 쓰라고 돈이 지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청와대가 쌈짓돈 빼듯이 가져다가 본인들의 정치적 이용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활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 그 기조실장이 그 돈을 그렇게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청와대로 넘겨줬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예, 예. 이 총체적인 난맥상, 총체적인 어떤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을 놓고 야당의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고 끝에 내놓은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한 것처럼 내로남불의 결정판, 위선의 극치라는 이러한 나쁜 소문까지도 지금 팽배되어 있는 여론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 보니 꼼수도 참 다양합니다. 청와대는 이를 상식이라고 옹호하지만 증여받은 재산도 없고 또 세금 빠져나갈 방법도 모르는 정직한 국민에게는 그런 상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역대 정부 들어서 조각이 가장 늦게 완성되었다는 그런 오명도 쓰고 싶지 않아서 아마 이대로 국민들의 비판이나 저항이 있더라도 밀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만은 애물단지는 끝까지 가져가봐야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자, 최 교수님. 예. 지금 뭐 핵심적인 쟁점이 증여 하는 과정에서 이제 쪼개기 논란이 있고 예. 또 학벌주의를 조장했다 이제 이런 논란인데요. 예. 뭐 시각에 따라서는 뭐 어떻게 이게 자격이 되느냐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뭐 이게 뭐 크게 문제될 게 뭐 있냐 이제 이렇게 지금 대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10일에 지금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야당은 어쨌든 공격을 계속 할 태세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 홍 후보자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이 어제 이제 홍 후보자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합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듯한 뉘앙스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의 관점에서 홍 후보자의 그런 행동은 사실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절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어린 딸에게 재산을 8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증여를 하고 또
할머니가 손녀에게 바로 증여를 하면서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서 세금을 또 절세를 했거든요. 예. 또 쪼개기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한 건물을 3명에게 증여를 하면서 일정 부분 돈을 더 맡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대를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하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도 예. 저는 정말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 후보자가 저는 청문회에 나와서 어떻게 소명할지 모르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말, 유감의 표현을 반드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이랄까요, 허탈감은 그분이 하는 행동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인식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제 홍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자질 문제는 저는 자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질 문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청문회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현 정부가 홍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는 뭐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론의 향방을 좀 주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 출신 또 불패 신화가 이어질지 상당히 관심인데요. 사과하면은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사과해도 용납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우리 최 교수님이 자질에는 문제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는데 저는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질의 핵심 중에 하나는 지금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너무나 위선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죠. 다만 능력은 어떠냐, 이 문제는 물음표를 찍고 싶어요. 중소기업과 벤처 분야를 장려할 장관인데요. 이분이 경제학자로서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과연 벤처 분야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실 때 소위 면세점법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굉장한 지금 혼선을 빚게 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에도 지금 물음표를 찍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지금 이분이 이미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을 했습니다. 예. 물론 합법이라고 청와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섰고 그걸 상식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건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이분은 하셨어요. 말로서는 아주 지고지선한 말씀을 하셨는데 행동으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이게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적이고, 예. 소위 격세증여, 세대를 뛰어넘은 증여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법안을 냈습니다. 세대에 뛰어넘는 그 증여의 할증세율을 30%에서 50%로 중과하는 예. 이런 법안을 내놓고 본인은 그렇게 결국 한 거를 예, 예. 뭐 장모님이 했다고 했지만 본인은 다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쪼개기 증여도 10억 원 이상 넘어가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10억 원 미만으로 맞춰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가 두둔했지만 국세청에서 그런 절세 방법을 다 권장하고 있다는데, 국세청의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서 그걸 살펴보면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격세 증여하고 쪼개기 증여를 권장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분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또 자진 사퇴시키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면 청와대 인사 실패는 부각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청와대 인사 실패로 인해서 인사 검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확산될 수 있고요.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로드맵이 헝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밀어붙인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이 감정을 예. 너무나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인사철회나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이 생각입니다. 예.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MBC 방송문화진흥회 가 오늘 조금 전에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죠. 통과시켰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영주 이사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예. 불신임안이 통과가 돼서 방통위에 그걸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이사장직은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장 선임 방식은 이사들이 호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 이사들이 호선한 사람을 불신임했기 때문에 이사장직은 상실됐고요. 또 하나 이제 그날 오늘 회의에서 뭘 또 결정했냐면 방통위에 어떤 걸 건의했냐면
지금 이사장, 그러니까 전임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임 권한은 이사직을 해임하는 거죠. 이사직을 해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직을 해임하는 이사장도 해임되고 이제 이사도 해임이 되는 그런 그렇죠. 절차죠. 그러니까 이사장 해임권은 사실은 이사회에서 가능하고요. 예. 이사 해임에 관한 거는 방통위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걸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결의를 해서 방통위로 해임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회의를 해서 이제 고영주 이사장 전 이사장의 이사직까지도 박탈을 하면 이제 영원히 이제 방통위에서 방문진에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제 다음 상황은 11월 6일 날 임시 이사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예. 11월 6일 날 임시 이사를 열어서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 새로 뽑힌 분이 지금의 현재 여당의 추천 이완기 이사장인데 이완기 이사장이 상정을 해서 김장겸 사장에 대한 회의만을 통과시키게 되면 예. 그리고 남에 이제 주주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대주주는 MBC 주식회사 MBC의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고 방송문화진흥회가 결정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70%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만 한 가지 이제 난관이 뭐냐면 그 전체 주주총회를 열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장겸 사장입니다. 해임돼도요? 그러니까 해임되기 전에 본인의 해임안이 주주총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해서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만약에 주주총회까지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네.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MBC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큰 책임은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하고 김장겸 사장이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정말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법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MBC 사태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당위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권력이 개입해서 지금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밀어내기식으로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제도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는 결국은 공영방송의 이 중립성, 독립성을 최대한 소위 보장을 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법안 여당이 야당일 때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예. 지금 청와대나 여당은 그 개정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오늘 야3당은 그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 방송법 개정안을 정말로 처리해서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최대한 알겠습니다. 부여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짧게 한번 예.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끝내야 저는 될 그렇게 것 같은데. 생각해요. 김장겸 사장이 사실은 예. 블랙리스트 만드는 주범이었죠. 사실. 예. 그러니까 MBC에 출연하는 사람을 자르고 예.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출연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거기에 김장겸 사장이 사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영주 이사장입니다. 예. 둘 다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데 가장 앞장선 두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 그 두 분이 물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큰 틀에서 방문진법이죠. 방문진법의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진법의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고영주 이사장이나 전 이사장이나 김장겸 사장의 해임은 반드시 철회돼야 MBC가 공영방송의 자리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